당신은 52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52도가 어떤 온도인지 아시나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니까 그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2도는 인간이 단 몇 분만 노출되어도 죽을 수 있는 지옥의 온도입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로페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생명의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죠. 하지만 제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 여름, 제 아들 미겔이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환자와 감정적 거리를 두는 차가운 의사가 되었습니다. 감정은 약점을 만든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죠. 그런데 2024년 여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은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52도의 극한 폭염 속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팀을 만났고 그들에게서 제가 잃어버린 진정한 의술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진 교류담이 아닙니다. 한 명의 오만한 의사가 겸손을 배우고 차가운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WHO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전례 없는 폭염으로 수천 명이 열사병에 걸렸다. 즉시 출동하라. 리야드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1도. 공기 자체가 불덩어리 같았어요. 택시 기사는 에어컨을 최대로 틀고도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죠. 닥터, 이런 더위는 처음이야. 알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메카 시내로 향하는 길,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내로 피했고 야외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중앙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 앞 주차장에는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들것 위의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대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0년 전 미겔을 잃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력하게 서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WHO 긴급회의가 바로 열렸습니다.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의료팀을 만났어요. 팀 리더는 서윤이라는 40대 초반의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서윤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신 있게 발언했어요. 이번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은 기존의 전통적 치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에서 개발한 스마트 메디컬 쿨링 시스템이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삼성?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의학을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지? 기계 몇 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손으로 수많은 환자를 살렸어요. 진짜 의학은 사람의 경험과 직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맞섰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기술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제 오만함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병원 배치가 끝나고 저는 즉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을 동원할 때였어요. 첫 번째 환자는 45세 남성이었는데 체온이 46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얼음팩을 가져와요.
특수 냉각 매트도 준비하고 저는 유럽에서 검증받은 모든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정맥 주사를 통한 냉각 생리식염수 투여, 체표면 냉각, 약물 요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온이 더 올라가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2시간 후 그 환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첫날 밤 제가 맡은 15명의 환자 중 6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날에는 10명 중 4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 담배를 피우며 별을 올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 방법이면 충분했는데. 그때 동료 의사인 하산이 다가왔습니다. 알렉산드라, 이상한 일이야. 한국팀 병동은 조용하더군. 사망자가 거의 없다던데. 그럴 리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경증 환자만 배정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중증 환자들을 더 많이 맡았어. 그런데도 회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그들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건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다음날 점심시간에 한국팀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기계가 사람보다 나을 순 없어. 하지만 한국팀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병동에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곳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어요. 환자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고 모니터의 수치들은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기였어요. 시원하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마치 완벽하게 조절된 환경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 질문에 서윤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 스마트 메디컬 쿨링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체온, 심박수, 뇌파, 혈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각 장기가 최적의 상태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환경을 조정합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기계 몇 개로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유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술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간호사 수진이 의식을 잃은 환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흐메드 씨,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부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운 병실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의료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모하메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제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맡은 환자 중 한 명인 40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중증 열사병이었는데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환자의 8살 딸이 병실 앞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일어나요. 우리 집에 가자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0년 전 미개를 잃던 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미겔은 여름 캠프에서 열사병에 걸렸어요. 최고의 의료진이었던 저조차 제 아이를 구하지 못했죠.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때 그 무능한 의사구나. 그때 하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드라, 믿기 어려운 통계를 봤어. 한국팀은 지금까지 담당한 환자 47명 중 단 한 명도 잃지 않았다더군.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독일팀은 사망률이 15%, 프랑스팀은 12%인데 한국팀은 0%야.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자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환자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서윤 씨, 당신들의 방법을 배워도 될까요? 서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의료팀과 함께 병동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학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환자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파티마 씨,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압둘라 씨,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심지어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도 끊임없이 말을 걸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가족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의사 김민준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말을 거는 이유가 있나요? 김민준은 진지하게 답했어요. 환자의 뇌는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회복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서윤도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도 환자가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건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윤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5일째 되던 날, 사우디 왕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2살 공주 아이샤가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체온이 49도까지 치솟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인 저에게 직접 치료를 맡겼어요.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최고급 냉각 장비, 특수 약물, 집중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주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체온은 계속 올라갔고 혈압은 떨어졌어요. 뇌파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새벽 1시,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원장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알렉산드라 선생님, 한국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공주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서윤과 한국 의료팀이 치료실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 냉각 시스템이 조용히 가동되면서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수진 간호사는 공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공주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김민준 의사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이샤,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지? 3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뜬 겁니다. 엄마. 공주의 첫 마디를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공주의 완전한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왕실에서는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의료팀의 헌신과 혁신 기술이 우리 공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성과가 아니라 인류애의 승리입니다. 저는 서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의사의 마음을 다시 찾았어요. 서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알렉산드라 선생님도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잠시 잊고 계셨을 뿐이죠. 그 순간 저는 20년 전 미겔을 잃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을 구하지 못한 무력감에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걸 말이에요.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1년의 의사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마리아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카를로스 씨,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동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알렉산드라,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몇 달 후 스페인과 한국 간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았어요. 첫 번째 한국 의료진 방문단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의료 기술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윤도 함께 왔어요. 다시 만난 서윤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열쇠고리였어요. 이건 연결을 의미하는 매듭이에요. 우리 두 사람, 두 나라가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 열쇠고리를 진료실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52도의 사막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을 떠올리곤 해요. 이제 저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먼저 미소를 짓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죠. 때로는 환자와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어린 환자 한 명이 제게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웃고 있는 의사 아저씨 그림이었죠.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천사 같아요. 아플 때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의사가 되었구나. 52도의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만난 한국 의료팀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진료실 벽에 걸린 한국 매듭 열쇠고리를 볼 때마다 저는 속삭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미겔아, 엄마가 드디어 진짜 의사가 되었어.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52도 폭염 속에서 피어난 기적은 단순한 의료 드라마를 넘어선 깊은 인간 드라마입니다. 스페인의 냉정한 의사 알렉산드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극한 폭염 속에서 한국 의료팀을 만나며 겪는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